거야? 뭐 존나 엄청 오네. 뻘뻘이. 왕소리라니까? 아, 우리 아빠. 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까 일어날 때 못 일어날 뻔했어. 소리가 너무 아파갖고. 가봐. 아마 나랑 똑같아가지고 첫 번째가 그지? 그냥 똑같은 거 같아. 자,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 것 같은 거는 시켜 놓을게요. 핸드폰 그만하고. 핸드폰 진짜 바로 오늘 핸드폰 이거 위반 마이너스 6점이 있는데 그럴 거야. 하지 마. 수시하겠습니다. 자, 다리 좀 올리고 있어 보세요.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뭐 당연히 50분 하는 거 50분 한 건데 뭘? 그러니까 50분이면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아니 원래 이게 2시간 분량짜리야. 몇 시까지? 자, 합니다. 5시. 우리가 하니까 주변역에. 자, 그래서 천명이 뭐냐면 자기가 배웠던 성리학의 천명과 새롭게 접했던 카톨릭 천명의 그 사상을 하나로 자기가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랐던 점은 뭐냐면 그냥 학문적으로 천명을 이해한 게 아니라 조용! 1910년도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천명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독립도 천명이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천명이다.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말고 그 사람은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명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이 1907년도에 북강도로 넘어가서 의병 활동 어떻게 하시냐? 이거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른쪽 끝이에요. 그 부위부터 이게 다 두만강 자락이란 말이에요. 두만강 쫙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만강을 넘어오면서 30여 차례의 전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많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 번은 포로를 잡았어요. 근데 포로를 총까지 쥐어주면서 살려줘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국제법이 나는 일본민들에게 원한이 없다. 일본 사람들도 같은 우리와 함께 잘 살아야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천황도 천황의 뜻도 옳다. 그러나 그 밑에 사이에 있는 이토가 잘못됐다. 이토랑 이토의 침략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으려 한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천황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은 포로들은 죄가 없다. 내가 죽일 수가 없고 살려주겠다. 이래서 살려줘요. 근데 살려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위치가 발각돼서 진짜 일본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200여 명의 사람 중에서 정말 얼마 안 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실수라면 실수고 정말 자신의 뜻이라면 뜻인데 그 하나의 그것이 엄청나게 나비효과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동지들이 죽게 되는 것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안중근은 뭘 생각했냐면 자신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의 판단 때문에 20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체에 이젠 죽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더불어서 진짜 하나의 절호의 기회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하얼빈에 이토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중근은 눈이 벌컥한 거예요. 하얼빈?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우리 아빠 친구다. 안중근과 어떤 포로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할게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천황이 1분이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일본 왜요? 좀 일찍 끝내주려고. 멋쟁이. 근데 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보면 알 거다. 자, 일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 뭐지 땀. 일본 천황 봐요. 천황, 이토, 일본민. 천황은 결국에 유교의 군주가 마치 고종 황제를 존경하고 바라보듯이 또 천주님, 하느님을 존경하고 바라보듯이 천황은 작은 천주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한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어떤 러일 전쟁 때 말한 선전 조칙을 믿었어요. 천황도 좋아했고 또 뭐예요? 일본민 또한 이런 침략 정책의 희생자로서 군대에 동원되고 어쩔 수 없이 평화를 파괴되는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조선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뭘 나쁘게 봤냐? 이토 이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천황의 뜻도 속이고 그다음에 일본민도 다들 싫어하는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이 평화라는 포장 아래 결국에 대륙을 위한 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한국은 징검다리예요. 한국을 먹고 그래야 만주 중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하나의 밥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동양의 평화를 오히려 막고 저해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얼굴도 모르고 서로 사귄 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원흉으로서 이토를 처단함으로써 우리 조선이 이 일본의 어떤
보호를 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고 싶다. 이것을 총알 소리로서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전쟁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다들 여러 가지 막 불만을 합니다. 자살하겠다, 죽고 싶다, 일본민 포로가 되겠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런 시를 읊어줘요. 시가 어떤 시냐?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에 나왔다가 큰 일을 못 이루고 몸두기가 어렵구나. 바라건대 동포들아 죽기를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을 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다잡아가끔 하는 리더로서 이런 멋있는 시를 자신의 따르는 그 어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죽일 거면 빨리 죽게 해주시고 정말 살게 하면 빨리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장마철이었는데 개고생을 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막 진짜 막 거름뱅이처럼. 그래서 딱 왔을 때 온몸이 완전 노숙자 냄새로 가득했고 그리고 뭐 옷이 막 너덜너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발도 다 뻗겨져서 막 천 쪼가리 막 정겨 메고 막 기어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그 길로 먹을 거 찾으러 내려왔다가 일본 사람들 만나서 막 총 맞는데 총은 다 피해가지고 되게 또 살아나셨고 이런 식으로 죽을 겁을 엄청나게 넘겼다가 한 달 반 만에 아까 전에 그 두만강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 이걸 통해서 의병 전쟁은 이제 열기가 확 식어요. 그러면서 판단한 게 뭐냐?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결국에 그 많던 무리들, 거품 같은 무리들은 한번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의병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돈도 안 대주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로 가는 거죠. 소수의 결의로. 단지 동맹은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서 12명이 함께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이게 진짜 손가락에 사발에 피 다 모아서 찍어서 쓴 게 실제로 이게 대한독립이라는 글씨예요. 그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서 평생 자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왼손에 약지 손가락 자르신 거 반지 끼는 손가락에 요거 가지고 모든 글씨 쓰시면 이걸 딱 찍어서 내가 쓴 것이다고 다 표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200여 점의 글을 쓰셨어요. 그런 글들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도 막 보험을 붓고 이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12명의 동지를 함께 해서 진짜 독립을 끝까지 달성하자! 이 뜻을 함께 하는 동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영웅이라는 뮤지컬의 일부로 보겠습니다. 뜨거운 조국의 왕 간절합니다. 저 안중근은 이 한 손가락을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장나무 숲만 보겠다.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할 마음으로
아니에요? 네, 정성훈? 근데 정성화. 노래 어떻게 저렇게 잘해요? 맞죠. 이거 할 때 저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그 정성화도 배우였고 JK 김동욱도 안중 역할 했었어요. 둘 다 노래 잘하잖아요. 정성화는 원래는 코미디 배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뮤지컬에서 날리고 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재밌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는 역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 재밌었든 유익했든 어쨌든 결국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 이토를 쏴 죽였다. 이 사실은 그래도 틀리지 않고 알고 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아는 여러분이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 상황을 느껴보도록 해드릴게요. 자, 하얼빈 역대 7발의 총성 6발이다 7발이다 말은 많습니다. 어쨌든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을 샀어요. 네. 그래서 그 권총을 사실은 7발이 장전돼요. 그러면 가득 7발을 넣었겠죠. 그러면은 그 나중에 되면 이토에게 3방 먹이고 딴 사람한테 한 발씩 또 3방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쏘게 되는데 이 당시 하얼빈역에 이토가 도착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다 확실한 정보가 뭐 신문상에도 느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접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얼빈역까지 미리 가서 다 체크하면서 그 러시아 영무관에게 물어보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 쪽에 있는 같은 조선민들이 안중근을 찾았어요. 야, 이토가 온다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지금 저러에 기니까 싸워서 어떻게 하자 하니까 괜히 안중근은 아닌 척합니다. 괜히 여자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를 돌려버리면서 아, 나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제껴버려요. 왜 그랬냐면 혹시나 스파이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이것이 너무나 저러에 기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의변 전쟁이 이렇게 소강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진짜 뭐 하얼빈역에 막 때로 막 쳐들어가는 이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독 범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는 단지동력을 했듯이 다 소수의 그런 인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흐름이 독립운동의 흐름이 바뀐 상태였어요. 근데 이 하얼빈역에 9시에 도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역이 6시 반에 도착해요. 서울이라 생각하고 대전이라 생각하면 되죠. 대전에도 잠깐 설 수가 있고 하얼빈역이 마지막에 서는데 혹시나 여기 섰을 때도 확실히 찾아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지랑 보시면 이렇게 총 4명의 동지가 같이 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 바로 전역에 대기하고 있었고 하얼빈 종착역에는 안중근과 유동화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냐, 유동화는 통역이었어요. 그리고 조도선도 통역이었어요. 근데 안중근과 우덕순만 서로의 이 범행을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통역이다. 자기 가족이 이쪽에 도착하니까 좀 가족을 맞이해야 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혀 뜻을 알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안중근의 잘하는 지인의 아들이에요. 10대였습니다. 10대. 그러면서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 당시 여기서는 안중근 혼자 있었어요. 유동화는 하얼빈역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 볼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안중근이 막지도 못했죠. 왜? 이토를 죽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통역에 도움을 줬고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동안에 또 통역이 필요하니까 우덕순의 지인으로서 찾은 사람이 이 조도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빡세게 생겼죠. 이 사람은 사실 꿈은 세탁소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괜히 러시아 말 잘한다고 해서 우덕순이 꼬셔가지고 좀 도와줘. 뭐 지금 가족이 오는데 좀 말 좀 해야 돼. 해가지고 그래 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인물로 4명의 의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1년 반 감옥에 삽니다. 불쌍하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요. 벌점 점수 주는 거. 그런데 또한 이런 거예요. 근데 하얼빈역에 가서 안중근이 전보를 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카톡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전보를 친단 말이죠. 전보를 친다고 약속해서 갔는데 가만 보니까 자신이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전보를 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덕순에게 전보를 안 쳐요. 우덕순은 애매한 거죠. 6시 반에 좀 도착한다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안중근이 주지도 않았고 분명히 새벽에 지나가는데 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혼자 가봤는데 미리 밤에 가보니까 너무 경기가 삼엄한 거야. 왜 삼엄했냐면 여기는 종착역도 아니기 때문에 동양인이 얼씬거린다는 자체가
안 그래도 이토가 온다고 해서 막 경계 서고 있는데 엄청 눈에 띄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황하니까 사실은 정보도 못 받았겠다. 정확한 새벽이라는 건 아니 6시 반인지도 모르고 또 경기가 너무 상황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덕수는 그냥 잡니다. 네, 사실적으로는 최가구역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하얼빈역에 안중근 혼자 있었죠. 근데 하얼빈에 안중근은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9시까지 딱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당시에 안중근도 이토의 어근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뭐 적당히 늙었고 수염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어디서 본 사파 같은 거 본 정도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근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행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면 이 장부가라는 것은 아까 전에 장부가 얘기가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장부가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이 장부가는 이게 뒤에 보이는 백그라운드의 모습 있죠? 이게 진짜 안중근 의사님의 친필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시를 쓰셨고 보세요. 안흥칠 작가, 안흥칠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글로도 또 풀어주시고 이게 바로 지금 남아있는 안중근의 장부가랍니다. 이건 진짜 스스로 여관방에서도 많이 읊어보기도 하고 우덕선의 동지랑 야, 하자 잘하자 이러면서 서로 시를 읊고 시를 답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보면 진짜 이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야 그 뜻이 크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 같은 도적 이토여 빛이 즐겨 목숨을 바라입고 이런 식으로 쥐라고 표현했어요. 도적을 쥐새끼 같은 정도로. 그러면서 이런 어떤 큰 스스로 시를 짓고 우덕순에게 들려주고 스스로 외우면서 항상 의기를 충만히 했던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힘이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게 이토예요. 아까 처음 영상에 나왔는데 이토가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이 당시 이토가 오기 전에 의장대 이번에도 그 교황님이 오셨을 때 막 우리 의장대에서 칼 막 착착 하고 막 쏘고 막 이렇게 노래도 막 군악대 올리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당시 일본의 최고의 실권자가 오기 때문에 엄청난 국빈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러시아 의장대들이 두 줄로 가득 서 있는 상태예요. 여기 사이에 안중근이 어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시 반에 알람을 듣고 안중근이 딱 일어납니다. 일하고 이제 제대로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하얼빈역으로 걸어가죠. 30분 만에 하얼빈역에 도착해요. 근데 9시 도착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역 안에 있는 그 기차가 도착하는 게 보이는 유리창이 있는 찻집에 들어가요. 찻집에서 차를 서너 잔 동안 서너 잔 엄청나게 기울이면서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토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막 두려움, 별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잠재우시고 어떻게 거사를 결행할까? 이런 식으로 다 구상을 이때 막 하셨던 거예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막? 응? 뭐예요? 뭐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감정과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담담한 총실력과 그리고 당당한 명분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이토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어떤 그냥 어떤 사적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독립을 위해서 이토는 죽어줘야 한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말릴 수 없는 전차를 탄 이토는 여기서 죽어줘야 한다. 라는 스스로의 명분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토를 죽이는 게 아까 말한 천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천명은 뭐냐면 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못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역천 하늘에서 거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200명의 동지가 다 죽었을 때에 죽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몇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이런 어떤 이토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안 그래도 만주에 있다가 하얼빈에 온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왜 왔냐면 포코프체프라고 하는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하려고 결국 만주에 어떻게 철도를 놓고 결국에 대륙을 어떻게 먹겠냐 하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먹자 이런 회의를 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09년이죠. 좀 몇 달 지나서 1910년도 8월인가 그때 한 국권이 한일 병탄되잖아요. 국권 침탈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 이제 거의 한국은 이제 일본에 먹히는 게 다 이제 그냥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만주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얼빈까지 왔어요. 근데 하얼빈은 되게 특이한 지방이에요. 하얼빈은 지도를 보면은 만주 쪽에 중국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관할은 러시아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인 피의자는 한국 사람이었고 죽은 이토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하얼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시에 딱 도착해서 차를 마시다가 9시에 진짜 딱 기차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내립니다. 코코프체프가 오히려 기차에 타서 기차 안에서 회담을 해요. 그게 15분이다 20분이다 말이 많은데 안중근 의사께서 내가 9시 반에 저격을 했다라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그 안에서 회담을 한 것 같아요. 25분에 드디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처벅처벅 내리고 이 사람이 포크프 셰프예요. 같이 회담을 했던 사람. 같이 회담했으니까 인사할 필요가 없죠. 내려와서 충분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 벗으면서. 그런데 대단한 거는 안중근이 여기서 나쁜 새끼 하면서 바로 땡긴 게 아니에요. 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케이. 이게 기차가 있고 갑자기 안중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차가 쫙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토가 딱 내렸어요. 대각선을 봤어요. 이 상태에서 쏠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두고 봅니다. 두고 보면서 이토리오미가 이렇게 수진이처럼 이런 방향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왔을 때 자신의 수직거리에 딱 섰을 때 거의 5m였는데 거기서 바로 방아쇠를 빵빵빵 당기는 거예요. 근데 머리 쏜 게 아니에요. 몸통에 세 발 맞았거든요. 심장 뚫고 폐 뚫고 늑골에 관통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더 맞추기 쉽잖아요. 여기면 되게 좁잖아요. 근데 굳이 그 타이밍을 노렸어요. 왜 노렸냐면 그 당시 권총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잘 맞춘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꽂아서 확실하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절호의 길을 그린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 한 방만 맞아도 내가 날아가니까 죽을 거라고 다 헤드샷을 하잖아요. 근데 헤드샷을 하냐고 굳이 몸통을 딱딱딱 쐈어요. 왜냐면 이토리오미가 키가 너무 작거든. 예, 이렇게 뻗었을 때도 이렇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딱 겨냥했을 때의 위치가 오히려 머리가 위에 있지만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버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둥그렇게 해도 제일 이게 몸이 가나가나해서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묵직한 별로 미동 없는 거기를 노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동하는 물체를 이렇게 걸어갈 때는 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같은 지점에서 지나갈 때 바바박 당기는 게 가장 조준율이 높아요. 그것을 안중근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정말 성공을 하죠. 안 그래도 러시아 사람 키 크잖아요. 거기다가 의장대라 그러면 가장 잘생기고 키 큰 모델 같은 사람만 뽑아놓는 게 의장대예요. 거기다가 또 일본 애들, 러시아 애들 모자도 검은색으로 엄청나게 높잖아요. 걔네들 속에 가려져 있는 거야, 안중근은. 그렇죠? 그리고 안중근이 당시 잡혔을 때 54.5kg 나와요. 오, 날씬하다. 너무 날씬하죠. 근데 뭐 그 당시 잘못했다고 봐서 덧붙여서 60kg라고 봅시다. 60kg 하더라도 제가 이 작은 키에 그냥 이렇게 마른 몸매가 60kg인데 선생님 몇 시에요? 키? 베리쇼. 이게 60kg인데 안중근은 막 기골이 막 장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기골이 막 장대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땅땅하고 힘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이지 막 엄청난 그런 건 아니셨어요. 어쨌든 그래갖고요. 총 쏴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 총 쏴서 한 방에 쓰러지죠. 근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가장 앞장서 걸었고 가장 나이가 많고 쭉 봤을 때 인사 드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놈이 이토구나 감 잡아서 딱 쐈죠. 쏘는 순간 혹시 얘가 이토가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뒤로 돌려서 의젓해 보이는 수행원들 있잖아요. 한 명씩 빡 먹입니다. 근데 먹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토가 아닌 사람을 내가 쐈다고 다치겠다면 이거 죄받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러시아 사람들이 우르르 허명들이 붙어서 잡아요. 근데 무슨 이 사람이 그때 외친 게 코리아 우라라는 걸 3번 외쳐요. 대한 만세를. 그러면서 전혀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취재도 밝히지만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전쟁 중에 적군을 사살한 것이다.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 이런 당당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헌병이 왔을 때 오히려 총을 자 가져 하면서 편하게 내주고 도망가지도 않고 눈물 겁나서 사살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그 상황을 대한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들어보면 나의 동양평화는 하얼빈에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총성 올려가지고 나는 재판에서 이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겠다. 나의 동양평화는 지금부터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니죠. 그거 그리고 어디서 갇혀 있었어요? 여순 감옥을 갔어요. 여순 감옥. 그래서 지금도 안중근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순 감옥 근처에 땅을 파고 있죠. 2008년도 팠는데 안 나왔고 아직도 어디에 그 일본이 묻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나쁜 게 원래는 아무리 재수를 하더라도 시체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가족한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돌려줬냐면 안중근을 시체를 그냥 가만히 두면 한국에서 어디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모든 독립운동가들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안 돌려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어디 묻은지도 모르게 기록조차 안 남겼어요. 이런 식의 식까지도.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유언을 했거든요. 나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놨다가 독립이 되면 나를 그 독립된 나라에 조선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10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언 하나를 못 들어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그걸 하시죠. 네. 이게 거의 실제적 근데 장면. 왜안 가지고 와요? 뭘 안 가요? 왜 어딘지 모르는데. 어차피 한 번은 대대적으로 가서 남북한이 함께 팠어요. 근데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지금 좀 이따 영상을 볼 텐데 지목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봐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그게 국제 문제가 일본의 힘도 센 것 같아요. 일본이 중국한테 언니는 왜 로비를 이렇게 하려고. 나쁘냐? 원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도 있죠.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이다. 일본은 확실하게 대충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 반으로 묻는 척을 하고 사실은 안중근 씨를 빼돌려서 그냥 막 태워서 화장해버렸을 것이다. 뼈가루를 뿌려서 찾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찾는 그 정말 의심되는 것을 파서 정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좀 이따 영상을 보면 그 어떤 것인지 단서가 나옵니다. 20분 남았어요. 오케이. 10분 안에 끝내준다 했어요.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이게 실제적 장면에 가까워요. 예, 이토가 있고 이 헌병 그 의장대 러시아 의장대 사이에 있다가 빵 나와서 빵빵빵 해서 발을 쓰러뜨린 거죠. 근데 이때 이토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뭐 녹음되지 않아서 말 증명할 수 없지만 어떤 말을 했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세 발 맞았다. 이렇게 세 발 맞았다는 얘기를 정확히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쐈냐. 예, 조선인이 쐈을 것 같으니까 누가 쐈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조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니까 빠가야요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왜 빠가요로 하고 죽었어요? 욕하고 죽었는데 그 빠가야로에 대한 해석도 많아요.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안중근이 나를 오해했다. 내가 살았어야 한국이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부임하는 사람은 한국을 더 간악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한국이 사는 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했어요? 이 드림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봤을 땐 나쁜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아저씨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더 나빴냐고요. 더 나빴어요. 근데 더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이토가 얼마나 나빴냐면 이토는 안 나쁜 척했죠. 근데 명성황후 시위하는데도 자기가 참여했지. 그리고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외교권 박탈했지. 그리고 이미 한일 병탄은 1910년대에 하겠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주동해가지고 다 플랜을 짜놨어요. 이런 식으로 평화를 가장해서 더 나쁜 놈이 얘는. 알겠어요? 근데 일본은 근데 어쨌든 이런 후에 몇 달 뒤에 한국이 먹혀버렸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요. 안중근을 실수했다. 이토가 살았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이토가 죽는 바람에 이렇게 한국의 국권 침탈이 앞당겨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가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혹하면 안 되고 이토는 오히려 그 전부터 더 평화를 보장하고 겉으로는 안으로는 엄청나게 한국을 완전 개무시하고 종다루시했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토는 일본에서 영웅이에요. 안중근이 우리의 영웅이지 이토는 영웅입니다. 네, 그는 영국 제1호 유학하고 또 명치 유신을 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람이고 또 지금의 총리라고 하는 그 의회 내각에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고 하여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때 초대 수상급의 내각 총리 대신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최고의 영웅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때 썼던 권총이 불안한 권총. 여러분 나중에 탐방 갈 일이 있을 텐데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 가면 제 얘기가 사실인 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유사품이지만 그때 그 총은 아니지만 그 당시 안중근 기념관에 상당히 이분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월 7일에서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6번 공판 열어요.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데 일주일 만에 바바바박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일사천리로 끝내는 거의 사법살인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법은 사법대로 해야 되는데 일본 행정부에서 입김을 넣은 거예요. 보세요. 공무원추타로 외상, 외교부 수상이 이런 전보를 쳤어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함으로 징악의 정신에 따라 극형, 사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한테 미리 사형을 때리라고 미리 행정부에서 관여를 한 거죠. 이 자체가 지금 그 극비문서인데 시간이 지나서 들통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립돼야 되는데 이것마저 어겼어요. 그리고 이 당시 우리는 한국 병탄이 안 됐기 때문에 사법권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조선법으로 처리하든가 국제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일본법으로 처리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에 일주일 만에 해버렸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세계가 알아버렸어요. 세계에서 국제 변호단이 이끌어져서 꾸며져서 이제 안중근을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일본에서 일사천리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열받아서 한 말이 있죠.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 통역관 모두 일본인이라고. 예. 방청객도 다 일본인이고 이게 뭐냐고 짜고 치는 보스들을 나를 죽이려고. 근데 그때 사형을 내렸을 때 안중근이 그만하죠.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사형보다 더 센 벌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분의 안발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분 안중근은 사형에 처하게 됐고 아까 전에 우덕수는 3년, 조도선 유동화 통역했던 분은 1년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안중근이세요. 안중근, 우덕수 통역하셨던 조도선, 유동화 이렇게 네 분이 사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죽였냐 하니까 그냥 사적인 감정으로 죽였다 이러면은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나는 의병의 장군의 자격으로서 너를 이토를 살해했고 이토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없다. 오히려 진짜 이토가 세계에서 그 자체를 미안하고 하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죄예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도 이토가 시킨 것이고 한국 황제를 감히 폐해한 것도 그런 거고 외국은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한 것도 다 잘못된 거죠.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래서 동양평화를 깨뜨렸다 하면서 15가지 제목을 외운 듯이 막 얘기하니까 이걸 조사하는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오히려 존경했어요. 그냥 뭐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완전 그놈 그 자체. 그러면서 보통 사형수는 언제 죽는다 얘기 들으면 막 심리 불안 때문에 몸무게가 막 빠집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2kg가 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심리가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는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글을 읽고 막 이렇게 하시니 좋은 말씀 하시고 모범을 보시니까 거기 교도관들조차도 안중근 같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존경하고 막 이랬었어요. 거의 진짜 살아있는 진짜 영웅이죠. 이건 더 넘어갈게요. 이토는 한복 입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척도 했고 여기 영친왕입니다. 마지막 황태자의 어떤 보육자 같은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사람과 강제 결혼을 당하고 덕혜 옹주라고 해서 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립이 돼도 못 돌아오고 되게 비참한 삶을 사셨던 분이 이분이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셨어요. 결국 이토가 이렇게 착한 척했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이토는 자 여기에 1909년 10월 26일까지 살았죠. 요 숫자는 안중근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메이지 유신, 미국 세계 여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 내가 총리 대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베급이에요. 초대 그것도 제1. 근데 그러면 또 초대 통감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했고 결국에 안중근이 처당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안중근의 5분 전 사진이에요. 죽기 5분 전. 이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하얀 그 수의를 입고 딱 찍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 엄마 그거 아니에요? 편지 썼잖아요. 네. 죽으라고. 그렇죠. 그런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하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진짜 깨끗한 한복을 입고 딱 하고 5분 전에 찍고 바로 육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동양평화론은 진짜 그 당시 유럽 통합에 관한 EU보다 30년 앞섰어요. 지금 EU 유럽연합 대나잖아요.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유럽 공동체가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보다 더 30년이나 일찍 생각하셨어요. 동양평화의 회의를 하자. 이 여순 지역이 국제 분쟁 지역이니까 중립화하자. 공동은행을 만들고 공동돈을 화폐, 유로화 쓰듯이 쓰고 여기에 공동유주군을 만들고 서로 엘리트 청년들이 와서 한국 사람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말을 배우고 서로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자. 이런 플랜을 짜신 거예요. 이게 너무 위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동양평화론을 쓰시다가 다 못 쓰고 돌아가셨는데 말씀 중에서 이런 뜻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1910년도가 아니라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4년에 맞는 동양평화의 천명을 찾아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는 거죠. 김구와의 인연이 많은데 이건 넘어가고 이건 또 너무 보세요. 제목만 볼게요. 하얼빈 늙어 30년 후에 남아있는 자식들과 아내들이 일본에 어떤 이용을 당하는지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게 안중근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까 전에 짧게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에 일본에 이 사람이 뭐냐면 이토의 아들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거기 이용당하면서 친인척으로 흘러가 버려서 김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사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무도 방치해버렸고 결국에 오히려 최고의 독립운동가로서 추앙받는 아버지의 아들은 친일파가 돼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나라에 남겼죠. 우리나라. 그래서 정말 자세히 알면 너무나 슬픈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볼게요. 아, 10분 안에 끝내는 건 아, 네. 재밌어요, 이거. 짧아.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 진짜 안중근 의사의 희생으로 우리가 있는데 그분의 시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란 걸 알고 그분의 사상을 받들어서 열심히 사는 2014년 이 시대의 청년이 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도 쓰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 선생님 3점은 아무도 안 줘요? 3점. 그 예쁘지 않으세요? 3점도 얘기해줘야지. 특강님만큼 상점을 유하게 해서 그냥 아예 까마귀구나. 아예 회색이구나. 승현이, 시현이, 승준이는 3점. 그 다음에 나머지 안지민은 초반에 잘 들어서 어차피 지금 결과인데 안지민, 남동원, 김동국, 윤태겸, 신경이는 5점. 그치? 네. 뭔데? 지민이 어딨냐? 나 사진 찍고 싶다. 지민이 어딨어? 까먹고 싶다. 지민아. 진짜 선생님은? 지민아! 선생님 어딨냐고? 몰라요. 교실에 안녕하세요. 바이. 지민이 찾아와줘. 지민아. 너? 네? 네? 지민아 지민아 껌 줘라. 줘. 뺏어갔네. 너? 왜? 야. 한이양. 한이양. 그냥 불러봤다. 너 한이 박수 넣게 그냥. 야, 얼른 보고. 할머니야 씨. 나는 껌 먹고 싶다. 자는데 괴로운 소리 나왔어. 이거는 왜 못했더라. 나 오늘 한 번밖에 못 했던 건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 늙고 친구 나가신다. 네, 저 출석부에는 결석이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왜 저게 계속 많아요? 어디? 벌써? 몇 시에 결석돼 있는데? 3일 전체가 보러 가. 빨리 가. 나 보러 가. 여기. 여기 이렇게 먹자. 너 성나 잘 어울리고. 성률. 진짜? 여기 무단 결석돼 있고요. 여기도 20, 돼 있고 21, 22 22는 무단 결석 맞아요. 맞아요. 수목. 네. 두 번째, 첫 번째 주 수목. 수목 이것만? 아니면 애들.
야 목요일날 이거 봐봐. 목요일날 이거 8시 50분까지 나오냐? 다른 거랑